근데 자, 우리의 지금 문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정보 주체의 권리가 지금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는가. 이게 분명히 이름이 삭제가 됐지만 본인의 개인정보인데 이 개인정보가 이렇게 데이터셋으로 판매가 되고 있다는 걸 본인이 정보를 제공받았는가, 알았는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나는 동의를 하거나 거부를 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기회가 있었는가. 뭐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 사실은 우리가 정보 주체 권리가 상당히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문제의식이고요. 이거는 이제 참여연대에서 얼마 전에 통신 3사를 상대로 해서 데이터들이 감용화되거나 비식별화돼서 막 그 결합되고 판매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열람 소송을 했어요. 결과가 나오려면 이것도 한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몇 년 걸릴 것 같은데 좋은 결과가 나오면 좋은데 이제 과연 그럴 수 있을지 좀 걱정스러운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나의 의사나 내가 모르는 상태로 내 개인정보가 판매가 되는데 그 중에는 민감한 정보도 있는 거죠. 아까 우리가 처방전 살펴봤지만 이건 뭐냐면 심평원 있잖아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제 우리나라 전 국민의 그 의료 정보를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보험회사들에게 환자 표본 데이터셋을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2011년도 고령 환자 표본, 그러니까 표본이기 때문에 샘플링 한 거예요. 어느 정도 규모로 샘플링 하냐? 100만 명 정도 됩니다. 한 데이터셋에 100만 명 정도씩 담아서 그거를 한 50만 원이나 60만 원 정도에 팔아요. 법에는 뭐라고 돼 있냐? 그래도 연구 목적으로 줘야 된다. 이렇게 막 팔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연구 목적이 뭐냐? 보험개발원 연구는 보험료 산출 연구. KB생명보험은 보험 위험률 산출 연구라고 돼 있어요. 이게 이제 과연 공익을 위한 연구냐. 그리고 이렇게 막 팔린 데이터셋이 어떤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우리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서 사용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어떤 것들이냐? 앞으로는 사람들을 분석하는데 이렇게 판매되고 있는 데이터들이 다 기반이 될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끊임없이 분석하고 저 사람은 어떤 유형이고 이런 것들을. 그래서 뭐 어떤 병으로 입원한 환자들은 어떤 경향성을 가지고 있고 뭐 나이가 든 환자의 어떤 경향성은 뭐 어떤 보험 위험으로 나타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의사결정들에 우리가 다 나중에 이제 종속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빅데이터랑 관계된 여러 문헌 중에 가장 공감이 많이 갔던 글귀가 이겁니다. 이건 유럽의 개인정보 감독관 EDPS라는 사람이 이제 말한 얘긴데요. 우리는 더 이상 우리 행동에 따라 판단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데이터가 나타내는 데 따라 판단될 것이다. 앞으로는 그런 시대다. 이거는 이제 얼마 전에 유엔의 극빈과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낸 보고서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최근에 이제 특히 가난한 사람들, 사회복지 서비스 대상자들 이런 사람들의 정보가 빅데이터 처리되고 인공지능 예측 대상이 이제 되고 있는데 걱정스러운 게 상당히 많다. 빅데이터 처리라는 건 결국엔 통계적 처리인데 이지민 씨처럼 누군가가 특별히 이제 식별이 되고 그 사람을 콕 집어서 저 사람이 무슨 질병이 있네 라고 프로파일링을 통해서 이렇게 콕 집을 수 있는 것도 걱정스럽지만 콕 집히지 않아도 어떤 사람들은 어떤 경향성을 갖고 있다라고 인구 집단의 행동에서 어떤 도출된 예측을 바탕으로 개인을 너는 그런 유형이야 라고 딱 규정하는 그런 경향성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 특히 이제 경제적으로 빈곤하거나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 이 사람이 뭐 그럴 것 같다 아닐 것 같다 거기에 따라서 위험률 산출하고 위험률에 따라서 복지 서비스 혜택을 줄지 말지를 결정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의사결정을 정부나 민간 행위자들이 하는데 인공지능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들이 비밀로 지정되어 있어서 당사자들은 이 권리 침해 가능성도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굉장히 불투명하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 사회의 기존의 불평등과 차별을 강화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 이게 참 걱정이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에서 사람들이 가장 요즘에 많이 걱정하는 건 불투명하고 편향된 의사결정입니다. 요거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인공지능 학습을 통해서 이제 재범 예측 시스템을 미국 법원에서 쓰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콤파스라는 시스템입니다. 이것을 이제 미국의 프로퍼블리카라는 회사가 이 콤파스가 굉장히 이제 흑백 편향적이다라고 이제 폭로를 한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남자분은 이제 무장강도 하셨고 2번 하셨고 그리고 이제 여성분은 이제 어떤 청소년 뭐 일종의 뭐 탈선 경범죄 한 4건 정도 있어요. 그런데 이 재범 예측 시스템 콤파스가 재범 가능성을 산출할 때 남자분은 위험도가 낮다 3점, 여자분은 위험도가 매우 높다 8점 이렇게 선정을 했어요.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됐는데 공통점이 있었으니 그게 뭐냐? 흑인들에게는 위험도가 높게 산출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퍼블리카가 이 시스템이 굉장히 이 흑백 편향적이라고 이제 비판을 막 하니까 이제 이 회사에서 반박하는 뭐 논문도 발표하고 언론에 인터뷰도 하는데 회사 주장은 그런 거예요. 자기들이 일부러 흑인들은 나쁘게 점수를 주려고 한 게 아니라 이 흑인이 속해 있는 어떤 그룹의 성향, 그 그룹의 성향이 대체적으로 위험률이 높으면 거기 속한 그 흑인도 위험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다. 현실이 약간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거든요. 그게 어디서 그런 사례가 또 등장하냐? 이게 이제 미국 아마존에서 얼마 전에 논란이 있었던 채용 시스템입니다. 미국에서 인공지능으로 채용 시스템을 운영을 했는데요. 이거를 얼마 정도 운영을 하다가 중단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여성 지원자에게 불리한 이 판단을 하는 것을 발견한 거죠. 지원자가 이제 서류를 디지털로 내는데 거기 뭐 여성 체스 우승 경력 뭐 이런 걸 써요. 우문자가 들어가면 점수를 낮게 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인공지능이 왜 이러는 거야? 막 이러고 이제 아마존 경영진도 너무 당황한 거죠. 그래갖고 이제 사용을 중단을 하고 도대체 왜 그런 의사결정이 났는지를 봤더니 오늘날의 인공지능은 학습을 하거든요. 어떤 걸 학습하냐? 기존의 어떤 경향성을 학습을 해요. 근데 아마존이나 이른바 뭐 빅테크 기업이라는 데를 봤더니 워낙에 기존의 구성이 남성들이 많고 기술자들도 남성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이 똑똑하게 학습을 한 거예요. 아, 남성이 좋은 거구나. 그럼 지원자 중에 우먼이라고 돼 있는 사람은 우리 회사가 바라는 인재는 아니네. 그렇게 이제 학습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이랑 관계된 논쟁에서 굉장히 까다로울 수 있는 쟁점은 뭐냐면 인공지능은 기존의 편향을 학습한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 사회가 10명의 입사 지원자가 있으면 남자 9명에 여자 1명을 뽑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인공지능이 뭐 학습을 했을 뿐인데 그게 뭐 큰 문제가 되겠어? 라는 것이 이제 보통 인공지능을 옹호하시는 분들이 원래 사회가 약간 편향적인 거지 이렇게 인공지능을 위한 변명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어쨌든 이런 문제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의사결정, 채용이라든지 사법 시스템이라든지 이렇게 인공지능이 들어올 때 거기서 그냥 기존의 시스템을 학습했을 뿐이야. 흑인이 원래 그 그룹이 원래 범죄율이 높아. 원래 테크 기업은 남성들이 더 선호가 돼. 그냥 학습했을 뿐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을 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 극복을 할 필요가 있겠다 라는 거고요. 저는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어떤 공적인 기구가 이런 부분을 늘 감시하고 감독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이른바 개인정보 감독기구라는 건데 한국에도 있어요. 한국에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모든 상황을 정보 주체가 다 쫓아다니면서 파악하고 알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예요. 그러면 어떤 공적 기구가 정보 주체의 기본권을 독립적으로 수호해 주기를 우리는 기대를 하는데 최근에 이제 데이터 3법 통과가 되면서 기업들은
보호 대신 활용을 주장을 하죠. 심지어 이름에서 보호자를 완전히 빼버리자 이런 주장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어떤 답이 있는 거는 아니고요. 우리의 정보인권 그리고 우리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고 불렸던 그런 권리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이만큼 발전시켜 왔는데 지금 참 어떤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을 좀 공유를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는 것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의식을 갖고 거기서 문제 제기를 계속 하다 보면 해결책도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제가 이제 요즘에 이제 주목하고 있는 해결책 중에 하나는 유럽의 시민사회가 이런 거를 막 고민하더라고요. 라이트 오브젝트 이게 이제 유럽의 개인정보보호법에 있는데 거부할 권리 인공지능 프로파일링에서 나를 빼달라라고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거를 요구를 막 해갖고 이번에 유럽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들어갔거든요. 이를테면 이런 거 이거는 새로운 권리잖아요. 거부할 권리라는 거 우리도 그런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새로운 권리를 좀 요구를 해가면서 이 상황을 같이 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